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부동산 전문가 문미옥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경우인데 단지 내 상가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독특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단지 내 상가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입찰하는 방법과 그리고 전자 입찰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SH공사나 그리고 LH공사 그리고 각종 도시공사에서 상가를 분양한다라고 할 때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입찰하는 경우는 보통 건설사들이 상가를 분양을 할 때 그냥 현장에서 입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첨을 하는 방법과 최고가로 낙찰받는 경매처럼 최고가로 낙찰을 받는 그 최고가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가로 입찰받는 방법 중에서 순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 상가 입찰에 대해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보통 건설사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공고문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상가 구입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이 구매하고 싶은 가격을 직접 결정하여서 응찰하는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호의 낙찰가 즉 내정가가 4억이라고 할 경우에 A, B, C, D 네 사람이 상가에 입찰을 하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로 본인이 쓰고자 하는 가격을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네 번째 사람처럼 내정가보다 낮게 쓰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돼서 상가를 받을 수가 없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게 쓴 사람이 상가를 낙찰받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입찰가는 반드시 경매의 경우 시작 금액인 내정가보다 높게 써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상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정가가 나오게 되는데 내정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내정가를 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입찰 보증금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건설사들도 그렇고 LH나 SH공사도 각자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계좌에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입찰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요. 지정 계좌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 안에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된 날짜에 상가에 입찰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초본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초본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서류가 한 개라도 빠지면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되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통장 사본도 꼭 필요합니다. 이제 상가를 낙찰받으신 분은 입찰 보증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가 되고 떨어지신 분들은 이 보증금을 환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장 사본도 꼭 우리가 공문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통장 사본은 항상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고 순서가 글씨로도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다음 분양에 관심 있는 분은 상담을 하시고 분양 신청을 하신 다음에 내정가, 지정된 날짜의 내정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정말로 순서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항상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이 주의할 점 또는 여기에서는 잠깐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내정가 이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한 점포당 한 개만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입찰을 할 수는 있지만 문미옥이라는 사람이 101호에 4억 8천, 4억 9천 이렇게 같은 다른 금액으로 두 개 입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순서는 똑같습니다. 내정가와 호수를 결정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서 입찰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1호부터 2, 3, 4호가 있으면 1호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사람이 1호에 입찰하실 분 나오세요 해서 투찰함에 1호를 넣고 2호를 넣고 3호를 넣고 그리고 나서 4호까지 다 투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서 낙찰자가 누군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1호 여기 입찰에 참여하실 분 나오세요 해서 1호 넣고 마감을 합니다. 일반 동산 경매처럼 1호 입찰하실 분 없으세요? 3번 정도 외치고 나서 1호를 마감을 하고
투자함을 다시 공개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가 호수가 많을 때는 좀 불편한데 이렇게 상가 호수가 4개 정도 있을 때는 빠르게 진행이 안 되면서도 우리가 이제 1호의 가격이 공개가 되면 그 2호의 가격이 서로 눈치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호 가격을 얼마 쓸까, 1,000만 원을 올릴까 내릴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상가를 낙찰을 받게 할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1호 입찰을 하고 공개하고 2호 입찰을 하고 공개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다음 주에 입찰이 진행되는 그러한 단지 내 상가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역하고 등촌역 사이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주변이 구도시이면서 아파트 단지가 약 2,000세대입니다. 상가 입찰하실 때 주변 시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단지 세대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 현장에 가면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에 그 유닛이 있는데 유닛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건설사에 있는 그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문이 나와 있고 문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주 바로 옆에 상가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게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쪽이 101호 그리고 문주 뒤쪽이 104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의 상가에 얼마에 입찰을 하실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보행자 출입구가 있으면서 상가 위치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방향이 있고 상가는 없지만 차량 진행 방향이 또 있기 때문에 출입구가 몇 개인지도 중요합니다. 상가가 몇 개인지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상가의 도면입니다. 도면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101호부터 104호까지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주가 있고 단지 내 상가에서는 이렇게 단차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1호의 접근성은 좋지만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104호와 104호 같은 경우는 문주에 살짝 가리기 때문에 접근성에서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광고 효과에서도 떨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단지 배치도를 조금 더 크게 제가 봤는데요. 주출입구가 있으면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위치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공용 면적과 분양 면적을 살펴보시고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내정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제 입찰을 할 그러한 단지 내 상가였는데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돼서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이 되는 그런 단지 내 상가입니다. 4억 8,500, 4억 6,500 이 내정가보다 높게 입찰에 참여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